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채널 실버 수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거울 앞에서 얼굴이 따갑고 건조해 괴롭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아침마다 세수를 해도 얼굴이 푸석하고 로션을 덧발라도 금세 당기는 그 느낌. 너무 익숙하시죠? 한겨울도 아닌데 뺨이 갈라지고 화장을 하면 들뜨고 저녁만 되면 얼굴 전체가 당기는 그 불편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불편함의 원인이 대부분 세안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씻으려고 노력하시지만 그 노력이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30년간 피부 장벽과 보습을 연구해온 박미나 박사입니다. 세안을 부드럽게 바꾸는 순간 피부는 다시 숨을 쉽니다. 실제로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분들의 피부 상태를 관찰하며 깨달은 건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게 바로 세안 방법이라는 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발라도 세안을 잘못하면 소용없고 반대로 세안만 제대로 해도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거품 많고 뜨거운 물로 씻는 잘못된 세안 대신 꿀 한 스푼으로 주름이 완화되는 이유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세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관리 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피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아침에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당기시는 분, 화장이 잘 안 받으시는 분, 겨울만 되면 각질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겪고 계신 피부 고민이 있으신가요? 공감되셨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얼마 전 상담실을 찾은 60세 김정자님은 세수만 하면 얼굴이 타들어가듯 당긴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세안부터 하시는데 세수를 하고 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하루 종일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3번씩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하고 따뜻한 물로 꼼꼼하게 문질러 닦는다고 하셨죠. 저는 김정자님께 여쭤봤어요. 세수하실 때 물이 얼마나 뜨겁냐고요. 그랬더니 김이 날 정도로 뜨거운 물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클렌징 폼도 거품이 풍성하게 나는 제품을 쓰신다고 했어요. 깨끗이 씻어야 하는데 왜 더 푸석해질까요? 하시길래 저는 그게 바로 문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오일막을 녹이고 강한 클렌징 폼은 피부 보호막까지 벗겨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깨끗하게 씻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피부를 손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정자님께 꿀 세안을 권했습니다. 아침엔 미온수로 얼굴을 적시고 꿀 한 티스푼을 얇게 펴 바른 뒤 3분만 두었다가 헹궈 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꿀을 얼굴에 바르는 게 정말 효과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2주 만에 김정자님은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얼굴이 다시 부드러워졌다고 화장도 덜 밀린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수 후에 당기던 느낌도 거의 사라졌고 아침에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이 내용 절대 혼자만 아시면 안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셔야 해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세안 습관은 어떠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한 줄이 다른 분의 피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세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우측 하단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께 유익한 건강과 생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정자님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안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주름을 부르는 잘못된 세안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거품이 많을수록 깨끗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세수할 때 거품이 풍성하게 올라와야 뭔가 제대로 씻는 느낌이 든다고들 하세요.
하지만 그 속엔 피부 보호막을 녹이는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표면의 기름막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천연 보호층까지 벗겨내버리거든요. 한국피부과학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했을 때 피부 수분 손실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강한 클렌징 폼 대신 순한 세정제를 쓰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건조해지는 속도를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69세 박선영 님도 하루 2번씩 뽀득한 세안을 하다가 얼굴이 붉어지고 가려워졌어요. 세수를 하고 나면 얼굴이 뻣뻣하게 당기는데 그게 깨끗하게 씻긴 느낌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약산성 클렌저로 바꾸자 한 달 만에 당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박선영님은 처음엔 세수를 제대로 한 게 맞나 싶으셨대요. 왜냐하면 세안 후에도 얼굴이 촉촉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수 후 얼굴이 당기는 건 깨끗한 게 아니라 손상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pH 5에서 6 정도의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얼굴에 직접 문지르지 않고 감싸듯 헹구세요. 거품을 얼굴에 올려놓고 30초 정도만 있다가 헹궈내는 거예요. 세게 문질러야 각질이 제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부드럽게 감싸듯 세안해도 충분히 깨끗해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거품이 너무 많거나 씻은 뒤 뽀득한 느낌이 들면 그건 과세안이라는 거예요. 세수는 피부를 닦아내는 게 아니라 불순물만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수 후 얼굴이 뻣뻣할 정도로 당기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세정제를 바꿔보세요.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히 겨울철엔 찬물로 세수하기가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뜻한 물을 쓰게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오일막을 녹여버립니다. 우리 피부엔 자체적으로 분비되는 피지막이 있어요. 이게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건데 뜨거운 물이 이걸 다 씻어내버리는 거죠. 국내 연구에서도 미온수 세안이 경피 수분 손실을 50%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피 수분 손실이라는 건 피부를 통해 수분이 증발하는 양을 말하는 건데 이게 많을수록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미온수로만 바꿔도 수분 손실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연구로 증명된 거죠. 제가 만난 72세 정미용님은 늘 뜨거운 물로 세수하시다가 홍조가 심해졌어요. 얼굴이 항상 빨갛게 달아오르고 특히 뺨 부분이 심했어요. 혈관이 확장돼서 실핏줄이 보일 정도였죠. 그런데 32도 정도의 미온수로 바꾸고 나서 안색이 맑아졌습니다. 처음엔 미온수가 너무 차갑게 느껴지셨대요. 그만큼 평소에 뜨거운 물을 쓰셨던 거죠. 손으로 만져서 미지근하다고 느껴질 정도, 즉 30도에서 33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온도계로 재실 필요는 없고요. 손등에 물을 묻혀봤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정도면 돼요. 샤워할 때 쓰는 물보다는 훨씬 미지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일수록 물 온도를 높이기 쉬운데 이때 수분 손실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실내 공기도 건조하고 난방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뜨거운 물까지 쓰면 이중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특히 더 물 온도에 신경 쓰셔야 해요. 혹시 세수할 때 김이 날 정도의 물을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물 온도를 낮춰보세요. 각질 제거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으세요. 각질은 피부를 지켜주는 보호층입니다. 죽은 세포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각질층이 외부 자극을 막아주고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벗겨내면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집니다. 보호층이 사라진 거니까 당연한 결과죠.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스크럽을 하면 피부 민감도가 40%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각질 제거를 하면 피부가 외부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발갛게 달아오르기도 쉽고 따끔거리는 느낌도 더 심해지고 화장품을 발랐을 때 자극을 느끼기도 하죠. 61세 이영자님은 매일 각질 제거를 하셨어요. 거친 스크럽 제품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게 일상이었죠.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생각하셨는데 화장이 들뜨고 따가움을 느꼈습니다.
피부가 너무 얇아져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빨개지고 화장을 하면 각질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식초 세안으로 바꿔드렸더니 매끈한 피부결을 되찾으셨어요. 식초 세안은 각질을 억지로 벗겨내는 게 아니라 피부를 약산성으로 맞춰서 자연스럽게 각질이 정리되도록 돕는 방법이에요. 각질 제거는 2주에 한 번 이하로 하시고 식초 1티스푼을 물 500ml에 희석해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식초 원액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액으로 바르면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약하게 만들어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각질 제거를 하시나요? 만약 3번 이상이라면 당장 줄이셔야 해요. 화장을 안 한 날에도 오일 클렌징과 폼 클렌징을 둘 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중 세안이라고 하죠. 메이크업을 지울 때는 이중 세안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화장을 안 한 날에도 오일과 폼 클렌징을 반복하면 피부 유익균이 줄어듭니다. 우리 피부엔 유익한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이 세균들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강한 세정을 반복하면 이 유익균들까지 씻겨나가 버려요. 도쿄대 연구팀은 장벽 손상 후 유익균이 감소하며 트러블이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부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나쁜 균들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70세 최명숙님은 매일 오일 클렌징을 하셨어요. 화장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밤마다 오일로 세안하고 다시 폼으로 세안하는 게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알레르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과세안 때문이었어요. 화장한 날만 오일 세안을 하고 평소엔 꿀 세안으로 바꾸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최명숙님은 처음엔 불안하셨대요. 오일 세안을 안 하면 피부가 더러워질 것 같다고요. 하지만 오히려 피부가 좋아졌어요. 붉은 반점도 없어지고 피부톤도 균일해졌죠. 메이크업을 한 날만 오일 세안을 하시고 그 외엔 미온수나 꿀 세안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자기 전엔 오일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헹궈야 해요. 오일 잔여물이 남으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화장을 하지 않는 날에도 혹시 오일 클렌징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줄여보세요.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수분이 급속히 증발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수를 하고 나면 피부 표면에 물기가 남아있잖아요. 이때가 보습제를 바르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젖은 피부에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을 피부 속에 가두는 효과가 있거든요. 피부 보습 연구에서 세안 직후 바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분 유지율이 25% 높았습니다. 같은 보습제를 써도 언제 바르느냐에 따라 효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안 후 시간이 지나면 피부 표면이 건조해지면서 수분이 더 빠르게 증발해요. 68세 윤정희님은 세수 후 머리를 말리고 나서 로션을 바르셨어요. 세수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서 바르신 거죠. 그런데 건조가 너무 심했어요. 로션을 발라도 금방 다시 당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푸석푸석했죠. 세면대 옆에 크림을 두고 세안 직후 바르자 당김이 사라졌습니다. 윤정희님은 이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똑같은 크림인데 바르는 타이밍만 바꿨을 뿐인데 효과가 확 달라진 거죠.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린 뒤 바로 크림이나 오일을 발라주세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면 안 돼요. 가볍게 눌러서 물기만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젖은 피부에 바르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세수 후 얼마나 있다가 보습제를 바르시나요? 만약 5분 이상 지나서 바르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꿔보세요. 세면대 바로 옆에 보습제를 두세요. 그러면 세수하고 바로 바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나쁜 습관을 바로잡았다면 피부를 되살리는 구체적인 세안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꿀 속에 들어있는 당분과 아미노산이 수분을 끌어당겨 천연 보습막을 형성합니다. 꿀은 예로부터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왔는데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요. 꿀의 당 성분이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흡습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꿀을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뜨거운 물에 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꿀 속의 효소와 비타민이 열에 약해서
40도 이상의 물에선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미온수나 찬물에 써야 해요. 미온수로 얼굴을 적신 뒤 꿀 한 티스푼을 손바닥에 덜어서 얇게 펴 바르세요.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바르는 게 중요해요. 두껍게 바를 필요 없어요. 얇게 펴 발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3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꿀의 성분들이 피부에 스며들어요. 3분 후에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내시면 돼요. 이때도 문지르지 말고 물로 씻어내듯이 헹구세요. 아침에 꿀 세안을 시도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특히 아침엔 피부가 많이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세정제 대신 꿀 세안만으로도 충분해요. 밤사이 쌓인 피지와 노폐물만 제거해주면 되거든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꿀을 고를 때는 가능하면 순수한 천연 꿀을 선택하세요. 가공 꿀보다는 생꿀이 좋아요. 시중에 판매하는 꿀 중에는 물엿이나 설탕이 섞인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건 효과가 떨어져요. 성분표를 확인해서 꿀 100%인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라우르산과 비타민 E가 유익균을 지키고 건조를 막아줍니다. 코코넛 오일은 천연 항균 작용도 있어서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나쁜 균은 억제하면서 유익균은 보호해주거든요. 저녁에 코코넛 오일 세안을 하시면 좋아요. 하루 종일 쌓인 피지와 먼지를 부드럽게 녹여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손바닥에 코코넛 오일을 한 티스푼 정도 덜어서 손의 온도로 녹이세요. 코코넛 오일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데 손에 올려놓으면 금방 녹아요. 녹은 오일을 볼, 코, 턱순으로 부드럽게 펴 바르세요. 마사지하듯 천천히 펴 바르면서 피부 속 노폐물을 녹여내는 거예요. 1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한 뒤 미온수로 헹구시면 됩니다. 이때 오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꼼꼼하게 헹궈야 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는 주 3회 이하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오일이 모공을 막을 수 있거든요. 건성 피부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매일 사용해도 괜찮지만 지성 피부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하시는 게 좋아요. 오일 세안 후 얼굴이 답답하지 않게 하려면 헹굼을 충분히 하셔야 해요. 오일이 남아있으면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미온수로 2~3번 반복해서 헹구시고 마지막엔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시면 모공이 조여져서 더 좋아요. 코코넛 오일을 선택하실 때는 정제되지 않은 버진 코코넛 오일을 고르세요.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오일이 영양분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약간 코코넛 향이 나는데 그게 천연 오일의 증거예요.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하면 피부를 약산성으로 회복시켜 장벽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피부는 원래 약산성이에요. pH 4.5에서 5.5 정도가 정상인데 알칼리성 비누나 강한 클렌저를 쓰면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유익균이 줄어들죠. 식초 세안은 이 피부의 pH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사과 식초의 약한 산성이 피부를 본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들이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원액은 자극이 강하므로 반드시 물 500ml에 티스푼 1개만 넣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식초 원액을 그대로 바르면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큰 대야나 세면대에 물을 받고 식초를 조금만 타는 거예요. 물이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날 정도면 적당해요. 세안 후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10초간 식초물로 헹군 뒤 맑은 물로 한 번 더 헹구세요. 평소처럼 세안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식초 탄 물로 얼굴을 헹구는 거예요. 10초 정도만 담갔다가 다시 맑은 물로 헹궈내시면 돼요. 식초 냄새가 걱정되시면 마지막 헹굼을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약산성 세안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식초를 얼굴에 쓴다는 게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효과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피부가 맑아지고 각질이 정리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식초를 고르실 때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를 선택하세요. 일반 양조 식초보다 자극이 덜하고 영양분도 더 많아요. 유기농 제품이면 더 좋고요. 한 병 사두시면 몇 달은 쓸 수 있어요. 한 번에 조금만 쓰니까요. 젖은 피부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피부 속에 머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세안 후 보습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세요.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말리고 다른 일을 하다가 한참 뒤에 보습제를 바르시는 거예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도 문지르지 말고 두드리듯 닦으세요. 얼굴을 수건으로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이 가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붉어지거든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살짝 눌러서 물기만 흡수시키는 거예요. 세수 후 3분 이내에 손바닥으로 보습제를 따뜻하게 덮듯 발라주세요. 손바닥에 보습제를 덜어서 양손으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얼굴에 가만히 얹듯이 바르는 거예요. 문지르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느낌으로요. 그러면 보습 성분이 피부 속으로 더 잘 스며들어요. 보습 타이밍을 언제로 두고 계신가요? 세수하고 3분 이내에 바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타이머를 맞춰 놓으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바르는 게 좋아요. 세면대 바로 옆에 보습제를 놓아두시면 깜빡하지 않으실 거예요. 보습제는 크림 타입이 좋아요. 로션보다는 크림이 보습력이 더 강하거든요. 특히 밤에 주무시기 전엔 좀 더 진한 크림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는 동안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이니까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거죠. 건조한 공기는 피부 장벽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아무리 보습을 열심히 해도 공기가 건조하면 소용없어요. 피부에서 수분이 계속 증발하거든요. 특히 겨울철엔 난방 때문에 실내 공기가 아주 건조해져요. 습도가 2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겨울철엔 습도 40%에서 50% 유지가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 습도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호흡기도 편안해요.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50%를 넘지 않는 게 좋아요.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방에 두어 수분을 보충하세요. 가습기가 없으시면 빨래를 실내에 널어두셔도 돼요. 젖은 수건을 침대 옆에 걸어두시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여러 개 놓아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식물을 키우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식물이 수분을 내뿜거든요.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얼마나 건조한가요? 습도계를 하나 장만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건조한 경우가 많아요. 습도가 30% 이하라면 당장 가습기를 틀으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밤에 주무실 때 특히 신경 쓰셔야 해요. 자는 동안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인데 이때 공기가 건조하면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침실 습도를 40% 정도로 유지하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 상태가 훨씬 좋아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피부 나이는 세월이 아니라 세안 습관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이에도 피부가 탱탱한 분이 있고 주름이 깊은 분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대부분 매일 하는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거품 많고 뜨거운 물로 씻는 건 깨끗함이 아니라 손상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느끼는 그 뽀득한 느낌, 그게 사실은 피부 보호막이 벗겨진 상태예요. 피부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깨끗함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이 잘못된 상식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온수로 부드럽게 세안하고 세안 직후 보습만 지켜도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피부에는 자가 치유 능력이 있어요.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고 수분 균형을 맞추고 장벽을 재건하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세안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수분을 빼앗습니다. 강한 클렌저는 피부 보호막을 녹이고 뜨거운 물은 천연 오일을 씻어내고 과한 각질 제거는 보호층을 벗겨내고 이중 세안은 유익균을 제거하고 늦은 보습은 수분 증발을 막지 못해요. 이 5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피부를 빠르게 늙게 만드는 거예요. 올바른 세안은 장벽을 지켜 주름과 건조를 늦춥니다. 약산성 세정제는 피부 pH를 유지하고 미온수는 천연 오일막을 보존하고 적절한 각질 관리는 보호층을 지키고 필요한 만큼만 세안하는 건 유익균을 살리고 즉시 보습은 수분 증발을 막아줘요. 이렇게 하나하나 제대로 하면 피부는 저절로 좋아져요.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시니어 분들이 증명해 주셨어요.
60대, 70대에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걸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습관만 바꾸면 피부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 내일 아침 꿀 한 스푼으로 세안해 보세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이것 하나만 해보세요. 미온수로 얼굴을 적시고 꿀을 얇게 펴바르고 3분 기다렸다가 헹구세요. 3분만 투자해도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세수 후 당기던 느낌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2주 후엔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게 확실히 보일 거예요. 한 달 후엔 주변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씩 더해 가시면 돼요. 물 온도를 낮추고 각질 제거 횟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이중 세안을 멈추고 보습 타이밍을 앞당기고 실내 습도를 관리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를 젊게 만드는 수면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세안만큼이나 중요한 게 수면이거든요. 자는 동안 피부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떤 자세로 자야 주름이 덜 생기는지, 베갯이든 어떤 걸 써야 하는지, 자기 전에 어떤 관리를 하면 좋은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세안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겠어요? 꿀 세안인가요? 코코넛 오일 세안인가요? 아니면 식초 세안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피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피부가 반응해요. 잘 대해주면 좋아지고 함부로 대하면 나빠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피부를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부드럽게, 따뜻하게, 정성스럽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올바른 세안법을 알게 되면 그분의 피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